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옵니다. 이틀 전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입니다. A씨는 소주 4병가량을 마셔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범죄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친구를 잘 알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숨진 여학생은 A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빨리 집에 들어오란 아버지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엄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A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불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의 사고는 항상 이분법적이었죠. 정신질병이나 불안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부분이 재정이 되거나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에 관한 인식도 끊임없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정신병, 이상심리, 정신질환 같은 용어는 19세기 정신의학과 정신분석이 학문화되면서 새롭게 정의되어진 질환들이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작가는 인간의 본성은 생물학적 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개인마다 편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불안에 있어서도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이유가 병을 실체화하며 일반 대중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처럼 적용하거나 인정하는데 크게 위화감이 없는 지금의 현실을 걱정합니다. 정신질환은 고정된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며 정상 개념도 절대적 수준이 아닌 평균 개념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불안이나 정신질환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증상만이 아니라 환자가 지닌 고유한 성격이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본다면 모든 이는 각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상처가 어떠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떤 상황에서 고통이 증폭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작가는 그 예로 로빈 윌리엄스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인간미 넘치고 유머스러웠던 그가 무대 뒤편에서는 치매로 인한 우울증으로 고통받다가 2014년 자살에 이르렀던 것이죠. 또 강박 같은 정신질환이 있어도 그 사람이 지닌 고의성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음을 역설하죠. 이런 강박의 증상은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불안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정신질환들을 우리는 지나치게 증상을 통해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사, 사회와의 관계 등 모든 요소 등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기 이전에 이미 알지도 못한 이에게 칼로 살해당하는 여학생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만약 이 범인이 정신병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하여도 작가의 말대로 한다면 정부가 되었던 범인이 가족이 되었던 하다못해 지인이라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묻지마 흉기 여학생의 경우는 매우 안타깝기는 하지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밝히지만 흉기에 의한 사건을 폄하하거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의 내용과 현실에서의 일어나는 극단적인 범죄의 예를 들며 설명드린 거라고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작가가 말하는 정신질병은 예외적 사건이 아닌 그 이전에 그런 정신적 징후가 보이는 환자나 각 개인들을 판단할 때 사회 갈등의 구조나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나 정신적 비정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이웃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강박, 불안 등 여러 형태의 정신적 질환이라 일컫는 것들은 정신질환이라 단정하기보다는 살아가며 누구나 겪는 일상적 양상으로 이해하며 이것에 휘둘리지 말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뇌의 구조가 완벽히 밝혀진다면 정신장애 정복의 날이 빨리 도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을 터인데요. 정신질환은 신경전달 물질의 조절 장애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약물 치료만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는 성향이 대중들에게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전달 물질의 장애만이 정신질환에 관한 모든 요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뇌의 해부학적 지형도가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를 제공하는 마음은 아니기 때문이죠. 정신의식 활동이나 정신현상을 뇌의 해부학적 부분이 이상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평가 가능한 성격이나 태도를 통해 인지되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며 정신적 고통과 정신질환, 불안 등에 시달리지만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도 당연하고 사회 구조나 분위기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개인이 먼저냐, 사회, 즉 국가가 먼저냐 라는 식의 의미 없는 반복되는 도돌이표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불안이라도 한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들도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의 양이 다 다르다고 하니 불안이라는 것은 그것을 느끼는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강관리를 못한다는 비난받을 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른 정신건강의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그 원인도 총체적 난국 수준이며 같은 고통이나 스트레스라도 모든 개인이 느끼는 정도는 그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나 살아오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문제들이 원인이 되어 병으로 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상이지만 지구에 현재 존재하는 이들이 잠재적으로 정신장애 환자로 판단하는 것은 딱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아시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잘 뵙겠습니다.